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샛별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3학년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과학의 네이별 샛별쌤과 오늘도 체크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니다. 쌤 강의 처음이신 분들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너무 잘 오셨고요. 쌤 열심히 쫓아와 주시는 우리 친구들 잘 오셨습니다. 쌤의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어요. 그 OT 강의 한번 클릭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1강 바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중요한 핵심 단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요, 바로 마찰전기입니다. 전기는 전기인데 마찰이래요. 마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지요?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찰 전기가 무엇인지 일단 한번 보고 가도록 합니다. 네이별 과학백과예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친구예요. 이 서로 다른 친구들을 마찰합니다. 마찰을 하게 됐을 때 이 두 물체에 생기는 그 전기, 그것을 마찰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너무 중요한 건요. 이 두 친구 어떤 친구를 비벼야 된다고요? 다른 친구요. 서로 같은 친구가 아니라 반드시 서로 다른 친구여야 한다라는 거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찰전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열심히 들어주시면요. 짜자잔, 바로 아름다운 약속의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요. 매 강마다 나갈 거예요. 이제 오늘은 첫 강이니까 이제 1강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들으시고 요 정답을 찾으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남겨주시면 쌤이 이제 어떻게? 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매 강마다 요걸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쌤이 그때마다 별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별을 드리고 이제 완강을 하시면 별이 이제 쭉 모이겠죠. 뭐 50개면 50개 해가지고 모이겠죠. 이렇게 완강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쌤이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선물 선택하셔가지고 쌤이 보내드려요. 완강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 쌤이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냥 아무런 질문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열심히 들어주시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중요한 친구들 이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오늘 내 이름을 불러줘 주예원 친구입니다. 쌤, 저 예원이에요. 이번에 이름 불러주시는 이벤트 하신다고 해서 수강평을 올립니다. 사실은 제목이 네이별인데 제 맘대로 이해별이라고 바꿨어요. 사실 저희 과학쌤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만 자랑하는 쌤이랍니다. 그러면서 수업 다 까먹고 그래서 보강 차원으로 쌤 강의 2개 듣고 있죠. 크크크 자랑입니다. 쌤 이번에 제 이름 꼭 불러주실 거죠? 제발 불러주세요. 암튼 완전 이쁘고 이해짱인 샛별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촬영 부탁드려요. 사실 저희 과학쌤이 샛별쌤이었다면 하고 바라는 1인입니다. 크크크 쌤 사랑해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예원아 너무 고맙고요. 쌤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용어 우리 앞에서 익혀보셨는데 바로 마찰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마찰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마찰전기를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하고 일단 원자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을 이루는 그 기본 알갱이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원자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이들을 확대해보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의 기본 구조가 되는데 이 원자의 아주 핵심적인 2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렇죠?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어떠한 이 개수가 있는데 이 원자마다 조금 개수는 다른데요. 지금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이렇게 있는 아이가 있어. 그런데
이 플러스가 과연 무엇이냐? 이 플러스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원자 핵이라고 부릅니다. 원자의 그 센터에 있는 아이지. 그래서 원자 핵이라고 부르고 이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보셨더니 플러스라고 적혀 있죠. 플러스 전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전하라는 것은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그것을 우리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적인 성질 중에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됐다 무거워.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이 거의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봤더니 마이너스가 있죠? 요 마이너스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자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 전자. 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얘는 어떻대? 가볍대요. 가벼움은 어떨까? 아까 묵직한 아이들은 이동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이들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다시. 원자의 기본 구조를 보셨더니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전자가 가볍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야.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자의 구조하고 있죠. 그렇죠? 원자를 가만히 봤더니 지금 플러스 전하의 량하고 마이너스 전하의 량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플러스 전하의 량은 2개였고요. 마이너스 전하의 양도 몇 개? 2개. 그래서 어때? 수가 같다라는 거야. 맞죠? 이렇게 플러스가 더 많지도 마이너스가 더 많지도 않고 개수가 똑같아. 이것이 바로 원자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원자는 중성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플러스의 성질도 아니고 마이너스의 성질도 아니고 개수가 같아. 전하의 량이 같아서 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요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가 있는 지금 중성의 원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전자를 잃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가 누구였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이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이가 없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전하량 2개죠. 마이너스 전하량 1개죠. 그럼 누가 더 많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플러스 전하량 2개, 마이너스 전하량 1개.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이 훨씬 많게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어때요? 중성이 아니죠. 플러스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쵸? 요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시냐? 요것이 플러스로 대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전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어. 그래서 쌤이 또 정리를 해놨지. 여기에서 대전이란 말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원자는 뭐라 그랬냐면 플러스 전하의 양,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에 우리 중성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개수가 달라서 플러스의 성질 또는 마이너스의 성질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전기를 띠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가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의 전기를 띠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물체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다 해서 대전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전된 물체는 뭐라고 정리하느냐? 대전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죠? 다시. 대전이 뭐야? 대전이란 거 서울 대전. 거기 대전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전은 전기를 띠는 현상. 그리고 그 전기를 띠게 된 그 물체,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뭐까지 보셨냐면 잃은 것까지 보셨어. 그럼 얻은 거 쉽겠죠? 한번 얻은 것도 한번 살펴보자. 자, 전자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자가 누구야?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를 하나 얻었어요. 지금 아까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였는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어떻게 될까? 플러스 전하량 2개였고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 무엇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대전이 되고 있다. 즉 전기를 띠고 있으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 가만히 봤더니 누가 움직이고 있다. 전자가 잃어버리거나 전자가 얻어지거나 누가 움직여야 된다? 전자가 이동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전이 되고 있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누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 또는 전자의 이동으로 대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거 붙여주셔야죠. 일단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원자핵 전자 요것의 특징이 너무 중요해. 가벼운지 무거운지. 그래서 가벼운 아이들이 이동하니까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 대전 원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박수 3번 중에 여기는 한번 2번 정도 상중하에 한 중 정도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을 오늘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이제 나오는 마찰전기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것. 전자의 특징.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전의 원인은 바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마찰전기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아주 핵심 포인트 마찰전기 갑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봐봐. 마찰전기래요. 그리고 그 옆에 별이 5개가 딱 붙었어.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자, 마찰전기. 마찰에 의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짚고 가자. 그래, 마찰을 시켜. 부비 마찰을 시켰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같은 물질 2개를 마찰시키면 효과가 없어요. 다른 물질 2개를 마찰시켜야 마찰전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을 비볐을 때 전자 하나가 이동을 하는 물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전자 하나가 얘한테서 얘한테. 그리고 여기 있던 아이가 또 하나가 이동. 그럼 원상복귀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질을 아무리 비벼도 같은 물질에서는 마찰전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아이들? 다른 물체.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되게 많이 틀리거든. 서로 어떤 두 물체? 서로 다른.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같은 물체라면 비벼도 어떻게? 같은 아이들이 이동하니까 처음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생기는 그 전기, 바로 마찰전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또 뭐라고 부른다? 바로 정전기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그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누구? 털가죽, 빨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털가죽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봐.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 얘는 뭐야? 중성이야. 그죠? 자, 빨대도 봤더니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이 아이도 뭐야? 중성이야. 지금 쌤이 편리하게 지금 이렇게 해놨고요.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그치? 털가죽하고 빨대인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 이들은 처음 상태 중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 어떻게 이제 부비 마찰을 시켜요. 이 아이들을 마찰을 시켰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누가 움직여? 중요한 거 누구만 움직일 수 있어? 마이너스. 그쵸? 나중에 마찰 후를 살펴봤더니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것? 요렇게 전자가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쵸? 그럼 털가죽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털가죽. 누가 없어졌어? 아까만 해도 지금 전자가 되게 많았었어. 그쵸? 그런데 전자 2개를 잃어버렸어요. 털가죽 입장에서 생각했더니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됐냐? 누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어? 플러스가 많아졌습니다. 플러스, 그쵸? 이 플러스가 이렇게 많아져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빨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순식간에 전자가 많이 생겼어요. 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숫자를 봤더니 마이너스가 훨씬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우리 요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아까 전에 봤죠. 대전되는 원인 무엇이었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찰을 시켜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기를 띠게 됐지. 이것이 바로 뭐다? 마찰 전기다. 괜찮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정리할 수 있겠어. 마찰 전기가 왜 발생했을까? 요거는 진짜 서술형으로 너무너무 잘 나요. 왜 생긴 거야? 그죠. 바로 뭐가 어디기 때문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누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바로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누가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바로 마찰 전기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건 진짜 오늘 엄청 중요한 거야. 박수 치니까 좀 이상하다. 그치? 근데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 한번 해보자. 전자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 털가죽 입장에서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전자를 잃어버렸더니 플러스 전하의량, 마이너스 전하의량 보셨을 때 누가 훨씬 더 많아요? 플러스. 그쵸?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량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됐다? 플러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것이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빨대의 입장에서 보시면 전자를 얻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의량이 훨씬 더 많아졌어.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솔직히 이제 이 아래 부분은 쉬우실 거야. 그치? 우리가 연습을 쭉 했기 때문에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거. 쌤이 여기에다가 별이 5개를 붙인 이유가 있겠지. 뭐다? 그렇죠? 바로 요거.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이 원인 100%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렇다면 지금 털가죽하고 빨대가 만났는데 항상 이러한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건가 궁금증이 생기실 거야. 요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우리 지금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바로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대전열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열이라는 게 뭐야? 순서를 세워가지고 줄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전기를 띠는 현상이 대전이었는데 이 전기를 띠는 그 현상대로 줄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해서 줄을 세웠는데 우리 아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들은 전자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내가 플러스라는 건 뭐야? 내가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아. 결국 마이너스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플러스를 띈다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즉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뜻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전자를 얻기 쉽다. 마이너스가 들어오기 쉽다라는 뜻은 뭐야? 그만큼 내가 마이너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그래서 몇 칸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 있습니다. 이 7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부터 갈 거냐면 우리 아까 털가죽하고 빨대 있었죠. 그치? 털부터 시작이에요. 털가죽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그리고 에보나이트. 쌤 이거 어떻게 외워요? 쌤도 외운 거야. 지금 이렇게 막 쓰면서 어쩌고 저쩌고 외우면서 쓴 거야. 요게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 스토리 하나면 오늘 또 요것도 끝나지.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옛날에 스토리야. 옛날에 이제 감기가 곧불이라고 불려졌죠. 그쵸? 곧불. 아유, 나 곧불에 걸렸어. 감기에 걸렸어. 그 뜻이었단 말이지. 그쵸? 옛날에 아무튼 그랬는데 내가 털이 많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나 털이 많으면 왜 털이 이렇게 수북하니까 좀 따뜻하고 감기도 좀 덜 걸릴 것 같은데 털이 유명한 난데도 곧불에 걸렸다라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나 털이 막 뒤덮여가지고 되게 따뜻한데도 감기 곧불에 걸렸다. 그거야. 됐지? 오케이. 털이 유명한 나 뭐에 걸렸어? 곧불에 걸렸어. 하하하하. 되셨죠? 한 방에 외워지. 다시. 어떻게? 털이 유명한 나 곧불에 걸렸어. 됐죠? 한 방에 머리에 들어왔을 거야. 오케이?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 아까 털 가죽하고 빨대를 가지고 부비부비 마찰을 했는데 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털 가죽하고 누구? 빨대였는데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네 둘을 비볐어. 이거 어떻게 써먹느냐? 털 가죽하고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누가 플러스 쪽에 있냐면 털 가죽이 플러스 쪽에 있다라는 소리는 털 가죽이 플러스가 되기 쉽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털 가죽이 플러스가 되기 쉽다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써먹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 이번에는 명주하고 나무를 한번 부비부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누가 플러스 쪽에 있어요? 명주가 플러스 쪽에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뜻이고 나무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뜻이야. 괜찮죠? 고로 어떻다. 요 대전열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쉽다. 요것도 별이 상중하 박수가 3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털이 유명한 나 곧불에 걸렸네. 괜찮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명주나무 2개를 부비부비한 아이가 있고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부비부비한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아이가 더 전기가 잘 발생할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아이를 마찰시키는 것보다 멀리 있는 아이를 마찰시킬 때 어떨수록 멀리 있을수록 마찰 전기가 더 잘 발생한다라는 것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누구누구를 마찰시킬 때 가장 큰 전기가 발생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장 멀리 있는 털 가죽하고 에보나이트를 마찰시켰을 때 가장 많은 전기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럴 때는 플러스 누구? 털 가죽이 플러스,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대전열까지 보셨는데 요것도 심심치 않게 또 문제에 잘 납니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찰전기 현상.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마찰전기 현상이 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물체가 부비적거려가지고 좀 이렇게 전기적인 현상을 띠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뭐 있을까요? 겨울에 이제 스웨터 많이 입으시잖아. 스웨터를 이렇게 벗을 때 하죠. 그치? 그것을 우리 일명 스웨터 지지직이라고 하지. 스웨터 지지직. 무슨 말인지 알죠? 그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머리를 막 빗어요.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하고 빗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그래서 달라붙어가지고 그치? 그럴 때도 있어. 머리카락하고 나의 빗하고 너무 사랑해서 달라붙는 그런 경우.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많이 알 거야. 교복 입을 때 이제 겨울이나 조금 추울 때 안에 스타킹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마를 입으실 텐데 스타킹 다리하고 치마하고 계속 걸으면은 치마가 아니라 반바지가 되는 현상. 무슨 말인지 알죠? 달라붙어가지고, 그치? 치마하고
뭐 스타킹하고 이렇게 또 마찰해가지고 전기가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전기를 이용한 예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요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텐데, 뭐가 있냐면 우리 복사기 있죠. 복사기. 복사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정전기를 이용을 한 거야. 응? 정전기? 복사기. 복사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그 종이가 예를 들어서 종이에 복사가 되어야 할 부분만 플러스를 띄는 거야. 그리고 잉크가 마이너스야. 그럼 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라 착 붙겠죠. 그래서 복사가 탁 되어서 나오는 거야. 또 하나, 공기청정기 있죠? 공기청정기. 이제 안 좋은 공기를 흡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공기 중에서 안 좋은 걸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정전기를 이용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또 뭐이냐면 그 자동차 도색할 때 붓으로 하나하나 자동차에 색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동차의 그 겉표면이 플러스 전화를 띈다면 그 페인트 부분을 마이너스로 띄게 해서 촥 뿌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붙게 하는, 그래서 자동차 도색 같은 경우. 자동차 도색 같은 경우도 정전기의 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 겉표면이 플러스라면 페인트가 마이너스여서 착 달라붙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달라붙어. 맞죠?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밀어내.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 오늘 정리하고 갑니다. 전기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계속 지금 전기 전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오늘 정리를 하시죠. 자, 전기력이라는 거 아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이것을 바로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달라붙는 힘이 있고 밀어내는 힘이 있어. 뭐가 있다고? 달라붙는 힘이 있고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치? 일단 같은 극끼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같은 극?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일 때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서로 같으면 어때? 좀 이렇게 나랑 너무 똑같으면 좀 이렇게 밀어내고 막 그러잖아. 그치? 얘네도 그래. 그죠? 같은 극끼리는 밀어냅니다. 자,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럼 어떻게? 플러스 플러스 서로 밀어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이들도 밀어냅니다. 이렇게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현상 뭐라고 부르냐? 바로 척력.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힘이 정확한 표현이겠다. 그쵸? 척력이 되겠고. 자, 만약에 다른 극입니다. 다른 극은 어때? 끌려. 나랑 좀 반대되는 사람 좀 끌려. 그치? 다른 극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로 다른 아이들끼리 끌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극끼리 당기는 힘은 우리 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그러면은 왜 그 자동차 도색이라던가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뭐에 의한 걸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겼겠죠? 그래서 아까 그 뭐 자동차 도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력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리하실 거야. 괜찮죠? 그래서 척력하고 인력을 굉장히 혼돈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 힘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전하량. 아무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10개, 10개씩 있는 것보다 1000개, 1000개씩 있으면 더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전하의 량이 많을수록, 전하가 많을수록 더 클 것이고요. 거리는 어떨까? 아무래도 멀리 있을 때보다 조금 가까이 있을 때 더욱더 세게 작용하겠죠. 거리는 가까울수록. 자, 전하의 량은 많을수록 그리고 거리는 가까울수록 커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요 크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인력, 척력 구분해내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요건 한 2개 정도.
요거는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은근히 같은 극끼리인지 다른 극끼리인지가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다를수록 끌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다른 극끼리 당기는 인력 요거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요건 자동적으로 이제 반대가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쌤하고 오늘 마찰 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 스스로 한번 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올게요. 자, 오늘 배웠던 부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가도록 하죠. 1번부터 갑니다. 원자핵, 전자, 원자에 대한 설명 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핵이라는 건 뭐였더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전하 어땠어? 무거워서 잘 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가벼워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이었습니다. 중성이고요. 이렇게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 같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2번 갈까요? 아이고, 답이 나왔네. OX 해주시면 되는데 서로 다른 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마찰하면 마찰 전기를 띱니다. 그렇죠. 맞는 설명. 자, 마찰에 의해 누가 이동합니까?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맞는 설명이고요. 전자, 마이너스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잃어버렸으면 플러스가 돼야지. 바뀌었네요. 그죠? 전기를 띄어 대전된 물체, 대전체. 그렇죠. 맞는 설명이고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해서 대전시키면 인력이 작용한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O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3번이에요. 자, 명주 헝겊하고 에보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외웠었지? 털이 유명한 나, 곡불에 걸렸네. 그쵸? 자, 털이 유명한 나, 곡불에 걸렸네. 그러면 명주가 플러스,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라는 소리는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셔야지요. 맞죠? 자, 그렇다면은 어디로? 에보나이트 막대로 누가 이동을 했다? 에보나이트 막대로 전자가 이동을 했고요. 에보나이트 막대는 무엇이 되었어요? 마이너스가 되었고 명주 헝겊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4번 보시죠. 4번이 문제가 조금 길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친절한 문제도 있어.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까지 대전열을 다 소개한 문제도 있지만 3번처럼 소개하지 않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야. 그지? 자, 일단 털가죽 에보나이트 문질렀습니다. 마이너스. 자, 털가죽 에보나이트 문질렀을 때 마이너스 되는 거는 요 아이지요. 그래서 1번은 에보나이트 막대가 정답. 자, 유리와 플라스틱을 마찰시켰습니다. 유리와 플라스틱을 마찰시켰을 때 유리 플러스, 플라스틱 마이너스.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 이쪽으로 전자가 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그쵸? 그러면 유리에서 플라스틱이라고 방향 적어주시고요. 자, 털가죽으로 문지른 고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좀 지워야 되겠다. 그지? 털가죽으로 문지른 고무. 그럼 털가죽으로 문지른 고무니까 털가죽이 플러스, 고무가 마이너스. 그죠? 자, 요렇게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무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A도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A도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오늘은 탐구까지 있습니다. 12페이지 전기력 확인하기까지 오늘 보실 거야. 자, 12페이지 내용 되겠습니다. 자, 전기력 확인하기 잘 보이시죠? 12페이지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지금?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가까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 뭐 어떻게 했냐면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마찰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 털이 유명한 나, 고뿔에 걸렸네.
그러면 지금 털이 플러스가 되고 그 풀에 걸렸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얘네를 막 비비다가 떨어뜨려 놨더니 빨대가 끌려오더라 라는 거야. 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해, 서로 끌어당겨. 그쵸? 그래서 끌려오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보셨더니 어떻게 된다? 빨대가 털가죽 쪽으로 끌려온다.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면 될까? 인력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자세히 한번 보셨더니 털가죽 할 때 하고 빨대를 비볐더니 털가죽은 플러스, 빨대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끌어당기는 인력이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실험을 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다음 실험을 한번 보자고, 그 옆에. 자, 똑같이 지금 털가죽하고 빨대를 지금 마찰을 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빨대를 지금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도 털가죽으로 문지르고 다른 하나도 털가죽으로 문질렀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뒀냐면 빨대만 뒀어요. 그러면 빨대는 털가죽으로 문질렀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거고 얘도 똑같이 털가죽으로 문질렀으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 서로 밀어내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털가죽으로 마찰시킨 빨대는 서로 멀어진다. 왜냐하면 똑같이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빨대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래서 멀어지더라. 그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닮은 꼴 탐구해서 여기 반투명 테이프하고 유리판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보셨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테이프 두 개를 책상 위에 겹쳐서 여기다 붙였대요. 겹쳐서. 지금 겹쳐서 붙인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떼어내가지고 전기를 띠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분리를 했더니 서로 지금 마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찰이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서로 마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서로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고 이들 같은 경우는 완전 동일한 조건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똑같이 플러스 아니면 똑같이 마이너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 문제를 한번 보자고 세 문제가 나왔네. 요것만 풀면 이제 오늘은 끝이야. 그치? 마찰하여 대전시킨 서로 다른 종류의 두 물체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방금 전에 우리 털가죽하고 빨대를 마찰시켰을 때처럼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다. 그런데 같은 전하로 대전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마이너스라면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지. 괜찮죠? 자, 털가죽으로 마찰시킨 빨대에 털가죽을 가까이 합니다. 그랬을 때 빨대가 털가죽 쪽으로 끌려옵니다. 서로 어떻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서술형으로 잘 나겠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털가죽으로 빨대를 문질렀어요. 그리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털가죽 플러스 빨대 마이너스. 왜 이렇게 됐어? 전자가 이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한테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것까지 체크가 되겠죠. 옳지 않은 거 보시죠. 빨대는 끌려갑니다. 인력 때문에. 그죠? 빨대와 털가죽은 다른 종류를 띠게 되고요. 전자가 이동해서 빨대와 털가죽이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자, 빨대와 털가죽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요. 털가죽으로 문지른 다른 빨대를 세워두면, 자, 만약에 다른 빨대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빨대와 빨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밀어내게 되겠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밀려난다, 밀어낸다. 이렇게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찰 전기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잘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이제 아름다운 약속이 남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아직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번 오늘 수업을 생각을 해보시고 꼭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톡이나 Q&A 게시판이나 수강편 게시판에다가 꼭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약속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과학 성적을 수직적으로 상승시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